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데 여러분 이거 벌써 여름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인데 여러분 대한광통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조금 뭐 딱딱한 그런 얘기는 빼고요. 제가 예전에 닷컴 버블을 겪었거든요. 그때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때는 제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젊었고 본인이 되게 주식을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였는데 갓 대리 달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주식이 올라가는데 물론 그 전에 IMF도 겪었죠. 그때는 정말 신입이었는데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신입 때 제 동기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고객 계좌를 완전히 박살을 내렸습니다. 얘가. 물론 걔 탓은 아니죠. 그때 뭐 부도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뭐 연배 있으신 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국가 부도의 날인가요? 옛날에 영화가 있었죠. 김혜수 씨가 나오는 유아인 씨랑. 거기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아마 못 느끼실 텐데 지점에 출근하잖아요. 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 주식이 빠지니까. 그리고 그때는 실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신용으로 빌린 게 만약에 깡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게 무서운데 무담보 미수 채권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담보 미수 채권이? 고객이 신용으로 주식을 샀어요.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회사는 다 없어져 버리고 증권사 빌린 돈만 남은 거죠. 그게 바로 무담보 미수채권입니다. 이거 받으러 다녀야 돼요. 제 동기 하나는 이게 2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여러분 2억이면요. 못 갚습니다. 갚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 자살했고 제 주변에 있는 저 지점 고객 한 분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좋았는데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닷컴만 붙으면. 그 광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주식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구나. 저 그때 지점에 대리가 4명 있었거든요. 노총각 대리들이 다 결혼했습니다. 집 사갖고. 왜냐면 그때는 HTS가 없었거든요. MTS나. 그 후에 한 1년 있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점장님보다 돈을 많이 받아갔어요. 저도 그때 통장에 돈이 꽂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돈을 관리하셨는데 그 당시에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 여직원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드님 뭐 하시는 분이냐고. 자기 지점장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화랑이었습니다. 그때 보면은요. 이 닷컴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배우기를 재무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 뭐 퍼, RSI, MACD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실적 안 좋고 적자 기업인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IMF 때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매일 주식이 올라갑니다.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지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주문 내려고. 주문표 내고 들고 있는 겁니다. 문 열자마자 주문 내야 돼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밥도 그냥 앉아서 대충 먹습니다. 고객분들이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강남에서 무슨 회초밥 이런 거라든지 막 시켜줘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렇게 올해 아마 증권사 직원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HTS나 이런 게 있잖아요. 수수료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지점장님께서는 아예 관리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한 3개월 만에 1년치 이익을 다 벌어들였어요, 저희가. 총각 대리 4명이서. 그러니까 매일 주식이 올라가니까 사고 팔기가 좋은 거죠. 아무튼 그렇게 화랑이었는데 지금 제가 광통신을 보면요. 한 30년 만에 그 생각이 납니다. 약간 이게 초기 단계거든요. 이 버블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 버블은 아직 생기려면 멀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그랬잖아요. 코이런트와 루멘텀이랑 광통신에서 12조를 투자합니다. 왜 투자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고 삼성전자 HBM,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게 들어갑니다. 빨리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는. 그게 데이터 센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로가 필요한 거죠. 슈퍼카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광통신이에요. 실제로 강섬유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젠슨왕 말대로 AI 칩이 슈퍼카라면 도로가 있어야 된다. 16차선 도로. 그 도로가 바로 도로 역할을 하는 게 광섬유입니다. 광통신이에요. 그게 모멘텀이 돼서 젠슨왕이 실제로 투자를 했습니다. 12조나.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한광통신은 적자 기업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게 없어요, 거의.
여기 보시면은요. 네이버 검색상에 보면 대한광통신 나오거든요.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허하고 ROE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스타일의 종목이 대우건설이죠.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둘 다 테마로 올라온 겁니다. 하나는 중동건설 테마. 전쟁도 안 끝났는데. 하나는 광통신 테마. 대한광통신이 미국 빅테크에서 큰 수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올라온 거예요. 왜? 광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광기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주식이 단순히 수치만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재무구조 좋은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좋고 재무구조 좋은데 주식 안 갑니다. 개인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요. 적자 기업이고 되게 안 좋았는데 주식이 10배씩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올 초에 휘륜로봇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자 기업이고 적자가 지속이 되고 상패 가능성도 있었는데 10배, 11배가 올랐어요. 주식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그거 비하면 양반이죠. 물론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급등이 나왔습니다. 버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버블 생기려면. 그 당시에 닷컴 버블 때 보면은요, 여러분 유상증자 하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대규모로. 제가 주말에 이게 떴길래 월요일날 다 전화를 돌렸어요. 그때 제가 거기 한 200에 300명 됐었는데 갖고 있는 분한테 전화해서 한 50%나 팔자 그랬습니다. 왜? 유상하면 주가 빠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쳤어요. 왜? 유상증자하니까 물량이 나온다고 사는 겁니다. 유통 물량이 싹 소멸이 됐는데 증자한다 그러니까 쭉쭉쭉 상한가 칩니다. 그때는 뭐 상한가 제한폭이 작았죠. 제가 쓰라는 경험을 했어요. 와, 진짜 무섭구나 이게 광기라는 게. 이거에 비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빠진 거? 이거 빠진 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 이게 뭐가 빠진 겁니까, 지금? 고점에서 27% 마이너스잖아요. 한 50배 오른 다음에. 근데 이게 한 가지 조심할 건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이 빠질 때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조정과 하락의 차이는 뭐죠? 조정은 빠질 때 사도 됩니다. 하락은 뭐죠?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큰 차이입니다. 기준이 마이너스 20%입니다. 고점에서. 하락 국면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력들은 물량을 턴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으로 나가요. 기관, 외국인들. AI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20%딱 터치하면 ELS 낙인처럼 그냥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왜? 대한광통신? 여기 보시면요. 지분이 국민연금 합치고 대주 지분 합치면 20% 조금 넘습니다. 그럼 물량 누가 들고 있는 거지 이거? 대부분 다? 어디가 있습니까 물량이?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월봉을 보면요. 이 기간 동안 7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개인들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 팔았습니다. 다 때렸어요. 누가 들고 있다? 슈퍼 개미들이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물량이 적은 건 둘째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치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헤비해져요. 대한광통신은 슈퍼 개미들이 물량을 틀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가끔 보면 공시에 나오죠? 소수 집중 계좌라고.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50배가 바닥에서. 지금 이게 빠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외국인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 팔죠? 제가 그랬습니다. 30% 마이너스면 팔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나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매도가 네 가지 단계로 매도가 합니다.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여기에요 지금. 일단 위에서 물량을 정리합니다. 호가 위에 대놓고서.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고가 매도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도 큰 변수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공매도를 때렸죠. 근데 꾸준히 주가가 올라갑니다. 얘네들 지금 완전히 난리 난 거죠. 손절매 해야죠.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 나왔죠.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스컷, 숏 스퀴즈가 들어온 겁니다. 주식 사놨다 빠지면 손절매하죠. 급락합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했는데 매도가 이상 올라가 버리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게 숏 스퀴즈예요. 숏 스퀴즈는 여러분 시장가로 사기 때문에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공매도를 때리고 있죠. 거꾸로. 외국인들의 고가 매도가 시작이 됐다. 때리고 있죠. 마이너스 20% 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공매도. 꺾였다 싶으니까 또 때립니다. 얘네들이. 수급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빠지면 사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5% 지분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국민연금이 뭘 발표했습니까, 여러분? 리밸런싱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량을 줄이겠다는 거죠. 이게 원래 연말에 하던 건데 왜 갑자기 지금 하는 걸까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 3배, 4배가 올랐어요.
비중을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이 비중이라는 게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 넘어가면 무조건 때리게 돼 있어요. 대한광통신은 여러분 50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5% 갖고 있는데 당연히 비중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마이너스 29% 하락 국면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발 리밸런싱 문제. 이게 터진 거예요. 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원래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할 때 4대 증권사에서 자금 운영하거든요. 삼성, 한투, 미래, NH. 제가 있던 H사에서도 이걸 합니다. 저도 본사에서 이거 해봤는데 얘네들이 보고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일종의 총론이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정리할 거고 어떤 종목을 살 거니까 얘네들이 그럼 플랜을 짜라 그럽니다. 강론을 만드는 거죠. 증권사에서. 저도 이거 해봤는데 매도할 때 네 가지 단계로 매도한다 그랬죠.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매수할 때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플랜을 짠 겁니다. 비중을 줄일 종목, 세력에 편입할 종목.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 히든 종목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광통신 조금 길게 보고 매매하실 분들은 이거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010-3158-8575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계좌인 종목 다 확인해 보세요.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는 종목들 다 해당됩니다. 특히 어떤 종목이 많을까요? AI 인프라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전력, 원전, 2차전지, 광통신입니다. 여러분. 특히 최근에 광통신 종목이 많이 올라왔죠. 문자 연금입니다. 보내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립니다. 주말에 계좌인 종목들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 수급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슈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얘기는 제가 했고요. 닷컴 버블 얘기했죠. 제가 충분히. 이거 여러분 버블 글쎄요. 닷컴하고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맥주는 여러분 버블이 더 맛있습니다. 수익 챙겨야죠. 버블 생겨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납품한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바로. 재무관리는 문제다. 재무관리 안 좋죠. 퍼와가 ROE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인캡 아메리카 왜 인수했습니까? 이거 미국 회사를. 얘네 강소미 회사입니다. 빅테크 수주해야죠. 광통신. 미국의 거점으로 회사를 만든 겁니다. 교두보를 만든 거죠. 미국 진출을 위해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젠스낭. 젠스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코이런트와 루멘텀에다가 12조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유죠. 슈퍼카와 도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리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좋아도 도로가 없으면 못 달립니다. 소용이 없어요. 광통신이 바로 그 도로 역할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광소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올라갑니다. 왜? 여기 들어가니까 데이터 센터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빛으로 AR 필수 인프라다. AR 필수 인프라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종목들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반도체, 삼전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력, LX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대한전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원전, 우리기술, 두산 에너비리티,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가는 종목들, 엔솔 같은 종목들. 마지막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도로. 람보르기니가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지금 닷컴 버블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닷컴 버블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빠지면.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죠. 그 다음에 재무구조는 문제다.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재무구조 별로 안 좋아요. 미국 회사 인수했습니다. 미국 지출 때문에. 그리고 젠스랑이 얘기했죠. 그리고 젠스랑이 엔비디아가 코이런트와 루멘텀에 12조를 투자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광소유 가격이 실제로 시장에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인프라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실제로 광소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일부 납품을 했고 미국의 회사도 인수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하락 국면에 진입했죠. 그리고 국민연금발 리밸런싱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조정은 받는 게 좋죠. 차라리 이럴 때.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이격을 좁히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좋은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급등이 나왔죠. 근데 제가 닷컴 때도 보면은요.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고객들. 20배, 30배 가도. 왜?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경험이 있는데 세력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잘라 먹어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연락이 안 되다가 이렇게 20, 30% 빠지죠. 이제 그때 난리가 납니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개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면 바닥, 내가 팔면 꼭대기.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시죠,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라 먹을 줄도 알아야죠, 시세를 이렇게. 부담해도 부담해서가 왜 나왔겠습니까? 특히 급등하는 종목일수록 잘라 사고 잘라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먹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차트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매집했죠. 슈퍼개미가 물량을 들고 있고 기관 외국인도 들어왔습니다. 5년에서 6년 매집했는데 50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 신호 패턴, 매매 타점, 그리고 대한광통신과 같은 패턴의 종목들을 제가 골라놨습니다. 히든 종목. 제2의 광통신이 될 만한 종목이죠. 010, 3158에 875. 대안하고 알려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돼요. 토요일인데 10분이나 지금 입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의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입니다. 010 3158에 875. 대안이라 보내시면 타점은 문자로도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 드렸던 국민연금 리포트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말에 여러분 종목들 꼭 확인해 보세요.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많은 종목이 해당이 될 겁니다. 특히 인프라 관련 종목들,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 작년에 국민연금 이거 많이 살았거든요. 1년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리밸런싱, 원래 연말에 하던 걸 지금이 한다는 얘기예요. 대한광통신은 무조건 해당됩니다. 5%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는 종목. 얘네는 5,000%가 오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리밸런싱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대한광통신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대안 리포트가 있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승인. 문자 대안은 문자 신호입니다. 월요일부터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로. 그 다음에 연금 리포트, 연금이라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 3158에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한광통신을 매매하면서 박헌법을 생각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큰 교훈인데, 앙드레 코스툴란이라는 헝가리의 워런 버핏인데 얘가 이런 이론을 말해요. 산책 이론입니다. 개산책 이론. 반려견 데리고 산책해 보셨죠? 경제고 이게 주식입니다. 시장이 항상 앞서가죠. 데리고 나가면 얘가 앞서 나갑니다. 이게 대한광통신 주식이고, 아니 기업이고 이게 주식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앞에 갔습니다. 얘가 50배 올랐잖아요. 근데 너무 멀어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좁히려면 얘가 앞으로 가든가 얘가 뒤로 가야 돼요. 얘가 실적이 나오든가 성과가 나오든가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얘가 돌아가야죠. 주식이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식은 항상 일정 거리 유지하면서 앞서가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근데 항상 얘가 앞에 가 있어요. 물론 뒤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안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러면 얘가 급속하게 앞으로 나가겠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이 주가가 엄청나게 주인과 거리가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50배나 떨어졌습니다. 그럼 얘가 돌아보니까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얘가 부지런히 뛰어가야 돼요. 아니면 얘가 뒤로 돌아오든가. 뛰어가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수주, 실적, 성과, 바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납품했죠. 미국 회사 인수합니다. 슬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너무 멀죠. 살짝 돌아서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일정 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다? 다시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멀리 가 있어요. 근데 얘도 좀 따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얘가 좀 돌아오긴 해야 돼요. 너무 머니까. 돌아오는 시점, 둘이 상봉하는 시점이 여러분의 매수 타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박 대표의 리포트에 그런 시나리오 타점 들어가 있고요. 텔레그램 방, 그리고 문자로 대안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 드립니다. 이 코스톨라니의 개산책론은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려견이 저 앞으로 가 있어요. 돌아보니까 주인이 저 뒤에 보입니다. 얘도 무섭죠. 돌아보니까 얘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럽니다.
따라오고 가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얘도 좁혀야 됩니다. 일정 거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얘가. 지금은 그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얘가 뛰어가고 얘가 돌아오고. 둘이 됐다 싶으면 얘가 다시 나갑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매수 타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얘기가 나왔죠? 연말에 하던 걸 지금 합니다. 주식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여기 국민연금 리포트 대한광통신은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삼전 하이닉스 물론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LS 일렉트릭,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있잖아.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 다 해당됩니다. 특히 광통신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연금이라 보내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주말에 자료 받으셔갖고 꼭 한번 계좌 종목들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